부동산은 언제 사야 할까? 정답은 정부 정책과 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시장을 부양시키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쏟아낸다면 그때 모든 자산은 우상향합니다. 아니, 우상향하게 되어 있죠. 이러한 자산의 상승 도중에는 많은 굴곡과 부침이 있지만 결국 자본주의 시장에서 늘어나는 통화량에 따라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 코스톨라니는 이를 산책하는 개라는 이론으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죠. 산책을 하다 보면 개와 주인은 산책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움직인다. 어떤 때는 개가 주인을 앞서 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인이 개를 앞서 달리기도 한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즉 돈풀기를 통해 자산인 개는 주인을 앞서 상승하게 된다. 뒤이어 실물경제인 주인은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주인이 개를 앞서게 될 때에는 더 이상 정부의 경기부양은 없지만 실물경제의 사정이 좋아짐에 따라 이러한 요요자금은 다시 자산의 투자가 되고 또 다시 개는 주인을 앞서게 되는 것이다. 자산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결국은 우상향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내가 노동으로 버는 화폐의 가치는 자산의 상승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죠. 짜증이 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노동으로 버는 월급의 상대적인 하락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자산을 알고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갈수록 평균 연령은 늘어가고 예금 금리는 낮아지며 노동력이 다 해버린 나의 노후는 불투명해집니다. 노동으로 개를 따라가기엔 버거운 세상입니다.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인 것이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자산은 우상향을 한다. 우상향을 하지만 산책하는 개와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산인데 그렇다면 언제 내 소중한 돈을 쏟아부어야 할까라는 것이죠. 모두가 이것 하나는 압니다. 그 언제는 신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우리는 그간의 역사를 통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330 강의로 유명한 구만수 박사님의 책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입니다. 코스톨라니의 산책하는 개는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움직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가격의 등락은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책에서는 크게 부동산 정책, 국내외 경제 상황, 인간의 심리, 수요와 공급이라는 4가지 요인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요? 대세 하락의 시작이다 혹은 단기간의 짧은 조정이다. 그래도 오를 곳은 오른다 등 많은 말이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누구도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바로 정부의 정책입니다. 현재 정부는 갖가지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막고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집값을 때려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대차 3법, 대출 규제, 징벌적 양도세, 취득세 중과 등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돌아보면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발 집을 좀 사세요 라고 권유하던 때 말이죠. 2012년 12월 하우스푸어라는 말과 함께 30대 가장이 가족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는 기사입니다. 최악의 부동산 상황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1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겐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역시 5년간 면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완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별 반응이 없자 8월 취득세까지 영구 인하합니다. 다시 12월에는 여당과 야당이 합심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법령에서 완전히 폐지해버리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는 온기가 돌지 않았고 바닥만 다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집 사기를 꺼리고 있었지만 이때 부동산 고수들은 기회가 다가옴을 예감하고 있었죠. 다시 2014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LTV와 DTI를 전 금융권의 70%로 일괄 적용합니다. 이제는 집 사는데 나라에서 대출까지 해줍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말이죠.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투자자에게 마음껏 투자하도록 판을 벌려주는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기회가 온다면 하늘의 축복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모두 이때 축복, 은총 좀 받으셨나요? 작가는 아궁이와 구들장, 바퀴벌레를 예로 듭니다.
구들장은 짧은 시간에 따뜻해지지 않죠. 방바닥에 해당하는 구들장의 돌 두께가 두꺼워 데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서서히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선가 탄력을 받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급격하게 시장이 달아올라 결국은 장작을 빼내어도 방바닥을 태워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바퀴벌레, 징그러운 바퀴벌레가 요즘 많지는 않지만 있다 하더라도 때려서 잡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때려 잡았습니다. 너무 많고 빠르기 때문이죠. 이 녀석을 때려잡는 데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데 고수는 처음부터 힘을 다 주어 때려잡지 않고 적절한 타격으로 살짝 기절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무식하게 힘만 주어 때려잡다간 해부된 과학실 개구리 마냥 보고 싶지 않은 꼴을 다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녀석이 기절하지 않고 다시 살아 도망간다면 조금 더 센 강도로 때리게 되죠. 세 번째, 네 번째, 잡힐 때까지 때립니다. 부동산 규제책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약한 규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한다면 점점 더 높은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잡힐 때까지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이 정책 완화로 구들장을 데울 때였다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정책 규제로 바퀴벌레를 잡을 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를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나 혼돈에 빠져 거래가 없으면 정부의 곳간 역시 비게 되기 때문이죠. 침체된 부동산은 규제 완화라는 장작을 통해 은근히 구들장을 덮이고 혹여나 뜨거워진 구들장은 바퀴를 잡듯 적절한 규제로 때려잡습니다. 항상 적정한 선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부동산을 언제 사야 할까요? 첫째, 정부 정책과 맞서면 안 된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쏟아낸다면 그때 투자를 실행하면 된다. 둘째,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적어도 금리와 통화량, 소비자 물가 추이를 관심에 두고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이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라. 가격이 오른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내린다고 울상을 지을 필요도 없다. 합리적인 의심과 군중에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당신의 재산을 지키고 불려준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는 지역과 물건은 항상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을 사라고 권유하는 시기, 대출도 많이 해주면서 금리까지 낮은 시기, 부동산 침체기에 일반인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 좋은 물건을 집어던지는 시기가 바로 집을 살 시기다. 이러한 시기에 공급까지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은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닐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